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문재인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국민 여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모레 12월 25일 성탄절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 구속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 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2015년 많은 분들에게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성탄절을 기원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년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국가 지도자의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보수의 정치 지도자이셨지만 이념의 좌우를 따지지 않았고 진영 논리로 우리 이웃과 국민들을 재단하거나 편을 나누어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변의 와중에 맞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네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이웃들의 고달픈 삶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좌파 정권의 내편 가르기와 캐캐 묵은 좌파 경제정책은 서민의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없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온정의 메시지를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신구금 1000일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희생과 인내의 시간 앞에 어떠한 말씀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셨듯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희망과 긍정의 성탄절 메시지를 기대하고 갈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자유를,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주눌라이프에 지난 19일부터 한 달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 이번에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 1표, 김대중 12표, 노무현 17표, 이명박 4표, 박근혜 대통령님 71표, 문재인이 879표로 무려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 최악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죄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민정권 30년 역사에서 자칭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의 상아탑인 서울대의 온라인 투표에서 9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악의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어떤 문민 정권보다도 안보,
경제, 외교, 사회분야 총체적 국정에서 부실, 무능, 문란 행위로 최악의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국민 여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인신감금이 9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투쟁이 228일째, 여의도 천막투쟁이 29일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인신감금 1000일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정치 보복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악질적인 정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751일 만에 석방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 만에 특별 사면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억울하게 정치적 정적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시간 끌기 정치 보복으로 25일이면 1000일이 됩니다. 2017년 5월 20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한 후 무려 67회 출석 재판을 했고 평균 주 4회, 심지어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무려 주 5번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셨지만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으셨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라고 밝히시며 옥중투쟁을 선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잣대는 지금 문재인이 행하고 있는 권력 남용이나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행위에 비하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선거 전 드루킹의 여론 공작, 유재수의 금융농단이라는 금융공작, 울산시장에 의한 선거 공작 등 이러한 공작 정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여적죄, 기타 벌어지는 많은 권력형 비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만 합니다. 언론 방송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80여 가지의 거짓을 왜곡해서 포장했고 음모로 사용했습니다.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이라 하더라도 언론은 언론이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 방송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해와 마녀상을 했던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엄청난 국가 위난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조용하게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발갱이 세력들은 마지막 남은 붉은 100년 전쟁을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이루려는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들과 그의 배신한 부역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시장 경제가 침철되었습니다. 3년여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회한의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창단되지 않았고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정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묻혀버리고 탄핵은 촛불 쿠데타가 아닌 촛불 혁명에 의한 그들의 성공한 권력 찬탈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초들이 일어나 분노했고 우리의 억울한 국민들이 창당을 통해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쿠데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용기 없고 비겁하던 자유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우리 공화당의 10분의 1이라도 해라 라는 따끔한 여론에 어쩔 수 없이 투쟁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작금의 상태를 보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아랑곳 없고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양심적 반대한민국적 정치 세력과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면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답다, 우리 공화당답게 라는 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총선 1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와도 비굴한 타협이나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정의가 무엇인지 20대 국회의 타 정당들과 우리 공화당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공화당에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가를 이제 국민들이 아십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은 것을 아십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언론방송이 떠들 때 공수처법은 사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장기집권 음모라고 선언하고 공수처법 반대 투쟁을 한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투쟁에도 우리 공화당이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체제와 역사 싸움에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길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19년 작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힘들어도 더욱 단결하고 화합해서 토착 발갱이 세력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